just a simple melody. Nothing to prove. 근데 그렇다고 바닥에 모아서 이것처럼 하나의 전치로 바닷가 고객부터 먹을 수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일단 해양대를 관제 색깔로 쓰고 운동비율로 이제 자기가 말해서 Live together happily. It is so sweet and perfect harmony. It's all in one. 네, 그 다음에 시야소독 똥을 싸는 갈매기. 아니구나. 네. 최근 들어서 하드웨어나 뭐 DIY라고 그러죠. Do it yourself.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그리고 오픈 소스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쪽에 보면은 앞에 보이는 보드 4개가 정말 유명한 보드죠. 지금 그 키트 볼 때가 아닙니다. 앞에 보셔야 됩니다. 키트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 3시간 동안 지겹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보드가 지금 저희들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공부하고 가지고 뭐 작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드 4종류입니다. 보드 오픈소스 하드웨어계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키트에 들어있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우노. 이거 우노라는 뜻이 이탈리아어로 1이라는 첫 번째라는 뜻이랍니다. 첫 번째. 아두이노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모든 보드들은 저 아두이노 우노보와 호환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고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 인텔이라고 적혀있는 갈릴레오라고 불리는 보드입니다. 갈릴레오. 아시죠? 갈릴레오. 그리고 밑에 왼쪽에 있는 게 아두이노 다음으로 유명한 보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라고 불리는 보드고 오른쪽에는 4개 중에서 가장 낯선 놈입니다. 비글본 블랙이라고 부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TI라는 아세요? 칩을 만든 회사 중에서는 유명한 회사인데 비글본 블랙이라는 보드입니다. 이렇게 4개의 보드가 우리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최근 들어서도 가장 썸을 많이 타는 보드들이고요. 어제 SNS, 페이스북에서 진짜 유명했던 라즈베리 파이 아시나요? 어제 뉴스. 라즈베리 파이 다음 버전에 윈도우 10이 올라간다는 뉴스가 있었죠.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어떤 분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라즈베리 파이가 지금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윈도우 위에 윈도우 10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윈도우 다음 버전이 올라가서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사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달고 토렌토를 돌리면 비디오를 막 엄청나게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6만원, 10만원 정도로 PC 하나를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이 4개 보드 중에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이 3 보드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느낌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3 보드하고 왼쪽 위에 있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하고 차이점은 밑에 있는 3 보드는 OS라는 놈이 올라갑니다. 칩 위에. 기본적으로 리눅스라는 놈이 올라가서 동작을 시키는 보드입니다. 초보자들이 다루기에는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리눅스를 아는 분들이 소수잖아요. 우리는 윈도우 세대잖아요. 그리고 가서 저 위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리눅스로 들어가서 이제 커맨드 뭐 LS라든지 여러 가지 명령어를 치면서 GUI 베이스가 아닌 CUI 베이스, 커맨드 라인, 도스 커맨드처럼 시커먼 화면에서 뭔가 작업을 막 하게 됩니다. 새 보드는. 근데 아두이노 보드는 OS가 없습니다. OS가 없고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그냥 바로 보드 저 위에 길게 생긴 까만 칩이 올라가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펌웨어라고 불러요. 아두이노 올라가는 거.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은 펌웨어죠. 펌웨어를 개발하는 게 됩니다. 저희들 아두이노를 개발한다는 건 결국 펌웨어를 개발해서 아두이노 보드 위에 올려서 동작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3 보드는 펌웨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펌웨어가 아니고 기존에 OS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OS 위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리눅스 위에 여러분들 뭐 혹시 프로그램 전공하신 분 많으시죠? 보통 프로그램 전공하신 OS 위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다르고 일단 그리고 이제 요 다른 보드들은 기본적으로 초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요 3 보드가 초보자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형 어떤 보드는 시스템을 소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PC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드들이 3 보드입니다. 3개의 보드입니다. 저 갈릴레오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 보드는 좀 의미가 다른데
예, 뭐, 세 개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두이노 보드는 초보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픈소스웨어 하드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불립니다. 예. 누가 그런 말 했답니다. 오픈소스에는 리눅스가 있다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는 아두이노가 있다. 예, 그만큼 유명한 보드고요. 제가 아두이노를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라즈베리 파이 됐고, 인텔 갈릴레오. 인텔 갈릴레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인텔이라는 게 원래 윈도우, IBM 호환용 보드에 들어가는 칩이잖아요. 아시죠? 윈도우가 올라가는 칩. 윈도우가 들어있는 칩에는, PC에는 인텔에서 사용하는 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도 이제 열심히 그 윈도우에, 윈도우 돌리는 PC에 칩을 만들다가 이제 윈도우도 이제 PC도 거의 포화 상태에 왔죠. 다른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오픈소스 하드웨어 진영에다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보드가 갈릴레오 보드입니다. 그래서 인텔 칩을 사용하고 인텔 칩은 갈릴레오 보드는 만들기 처음부터 오픈 하드웨어죠. 오픈 하드웨어 진영에다가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두이노하고 호환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텔은 저희들이 만드는 아두이노의 그 코딩한 펌웨어를 바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근데 아두이노처럼 펌웨어 상태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인텔 갈릴레오 보드 위에 OS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에뮬레이터를 돌려서 아두이노를 동작을 시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컴포트가 잡혔다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우리 PC가 아두이노 보드를 인식했고 우리가 PC에서 펌웨어를 개발하면 그걸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로 보내서 아두이노 보드를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컴포트 내가 몇 번에 잡혔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아두이노 아까 설치한 프로그램 설치하셨죠? 다운로드 받은 거. 예, 쭉 끝까지 설치하시면 그 화면에 아두이노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그걸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아두이노 실행을 시키면 예, 하얀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 예, 아두이노 개발 환경입니다. 모든 개발은 이 창 하나로 다 합니다. 자, 이 창을 실행시키셨죠? 실행시켰으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저기 도구 위에 가 있는 도구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 시리얼 버튼 말고 그 위에 보드라고 있습니다. 보드를 클릭하면 옆에 아두이노 보드 종류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우노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드 종류를 일단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우노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예. 대답해 주신 분들은 예.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하면 아까 PC가 인식한 컴포트로 프로그램을 보내서 USB를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환경에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몇 번 포트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로 보낼 건지를 결정해 줍니다. 근데 시리얼 포트, 도구에서 시리얼 포트를 클릭하시면 옆에 아까 외웠던 내 PC에서 잡았던 컴포트 번호가 나옵니다. 거기다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렇으면 됐고,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제가 PC를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환경이죠. 다 됐으면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제가 따라가도록 해보세요. 파일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예제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예제 있죠? 메뉴에 베이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그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하느냐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어떤 걸 지금 여러분 키트나 그 시중에 파는 아두이노하고 연결되는 보드 부품들 하나를 골랐을 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시리얼 통신을 하느냐 세 분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는 입력이냐 출력이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5개죠. 이 5개 카테고리 안에 우리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는 모든 부품은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LED, 그러니까 전구라고 얘기합시다. 전구는 자, 디지털이라고 아두이노에서 말하는 건 상태가 두 가지만 존재하는 부품들을 디지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태가 2가지. 자, 전구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상태를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입니다. 일단 부품 중에 디지털 부품이고 전구는 출력일까요? 입력일까요? 출력이겠죠. 아두이노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아두이노에서 뭔가 신호를 줘서 동작을 시키는 부품들은 출력 부품입니다. 외부에서 아두이노 보드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건 입력 부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라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 전구를 켤 때 스위치를 눌렀다 뺐다 하죠. 스위치는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입니다. 왜냐하면 껐냐 켰냐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입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볼게요. 온도 센서라는 놈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온도를 측정해서 지금 뭐 28도다, 30도다 알려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은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아날로그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덥다 춥다 아니고 20도, 30도, 40도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날로그 부품입니다. 그러면 온도 센서는 아날로그 중에서도 입력입니다. 그죠? 온도 센서가 온도를 재서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지금 몇 도쯤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입력 부품입니다. 자, 습도 센서 아날로그 입력이겠죠. 그러면 자, 아날로그 출력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터 같은 게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돌아라, 그러니까 모터가 동작해라, 멈춰라가 아니고 모터는 동작을 시킬 때 스피드를 줍니다. 200이라는 스피드로 돌아라, 100이라는 스피드로 돌아라는 신호를 줍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일단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그리고 100, 200 이렇게 숫자로 전달해주고 신호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라든지 뭐 지급이라는 통신 이런 것들은 시리얼 통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두이노를 배운다는 건, 아두이노를 학습한다는 건 지금 나온 5가지 카테고리 부품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품은 아날로그구나, 출력이구나, 입력이구나, 디지털 입력 출력, 통신이구나 5개를 배우고 나시면 나머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품을 잡았을 때 이 5가지 카테고리에 어느 쪽에 들어있는지 판단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가 너무 쉽죠. 5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만 사용할 줄 알면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부품은 같은 사용 방법을 합니다. 온도 센서하고 습도 센서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조도 센서도 똑같아요. 아날로그 입력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날로그 출력 부품들 똑같습니다. 회로는 물론 약간씩 다릅니다. 각 부품마다 회로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두이노 내에서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할 때는 다 같이 사용해요.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두이노고, 그래서 아두이노가 쉽다고 얘기해요. 다른 아까 말했던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인텔 비글본이라든지 그렇게는 그런 개념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실 때 부품을 나중에 구입하실 때 부품 사이트에 가서 내가 뭔가를 만들 때 부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 쭉 볼 때 생각을 하고 사시면 됩니다. 야, 이 녀석은 아날로그 입력 부품이구나, 출력 부품이구나. 있을 때는 뭐 회로도는 연결하는 회로 방법은 그 홈페이지나 시트라고 있습니다. 연결 방법을 알려주는 보면 나와 있습니다. 꽂고 프로그램 할 때는 아날로그 출력이구나, 입력이구나.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될지. 뭐 미리 말하면 아날로그 출력 그러면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리드, 디지털 출력,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입력, 디지털 리드. 그래서 지금 아까 블링크 예제를 여셨으면 저기 있는 체크 마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소스 체크를 쭉 할 겁니다. 쭉 하고 꽂은 상태에서 꽂든지 빼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보드는 일단 그 상태로 두시고 잘 따라오시고 있죠? 잘 못 따라오면 자, 체크가 돼서 밑에 에러가 안 뜨죠? 빨간색 글자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면 예제니까 우리가 짠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빨간 그 에러를 많이 만들었는데 예제니까 다음에 옆에 있는 화살표는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가 컴파일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 파일,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하고 PC하고 연결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그 시커먼 칩 MCU 쪽으로 업로드를 시킵니다. 업로드가 시키는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 마크는 클릭하면 내가 짠 소스가 컴파일 되고 해서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가 동작을 시작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자, 아두이노를 이렇게 여기가 USB가 꽂히는 자리입니다. USB가 꽂히는 자리고 USB는 여러분들 PC하고 연결되어 있죠. USB가 PC에 연결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USB 규정상 USB를 통해서는 5V하고 500mAh 전류가 나오게끔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아두이노 USB를 통해서 5V가 흐르는 겁니다. PC 쪽에서.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가 5V를 받아서 이 동작을 시작하는, 아두이노 보드는 5V에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5V에 동작하는 보드이기 때문에 USB만 꽂으면 동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도 할 수 있는 거, USB 통신, 시리얼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댑터인데, 저희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업로드를 시키고 나면 여기 있는 USB를 끊어도 동작을 합니다. 그 대신 전류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여기 어댑터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실습할 때는 뭐 이쪽 어댑터에서 전원을 받을 게 아니고 USB를 통해서 받을 거니까 5V를 USB만 꽂으면 됩니다. USB 포트고요. 그 다음에 자, 핀을 보면 위쪽에 있는 까만 구멍이 뚫린 걸 저희들은 앞으로 핀이라고 얘기합니다. 핀. 밑에도 핀이 쭉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핀에는 0부터 해서 13번까지 핀이 있고 그때 GND라는 핀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GND라고 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라운드라고 하는 겁니다. 접지. 우리나라 말로 접지. 예, 그라운드. 그리고 0번부터 13번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습을 할 때 3번 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3번이 적힌 옆에 있는 핀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핀에다 LED 꽂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3번 핀 여기다 LED를 꽂는 겁니다. 실습할 때. 그래서 이쪽에 0번부터 13번까지 핀은 이름이 있습니다. 디지털 입출력 핀입니다. 자, 우리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딱 매칭이 되죠. 디지털 입출력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입력하고 출력에 해당되는 부품은 여기 0번부터 13번 사이에 꽂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입출력 했으니까 아날로그 했겠죠. 아날로그 입력이 여기 있습니다. A0번부터 A5번까지 아날로그 입력 핀입니다. 6개.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에 해당되는 부품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조도 센서, 물 높이, 뭐 기타 등등, 구부림 이런 센서들은 아날로그 입력 핀 여기 6번에 꽂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비죠.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입출력 뭐가 밉니까? 아날로그 출력이 밀죠. 아날로그 출력 핀은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물결 표시가 붙어있는 놈들이 아날로그 출력 핀입니다. 제가 적어줬죠. 6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11번 핀, 물결 표시 11번 핀, 여기 핀에다가 어떤 부품을 꽂으면 그 녀석은 디지털 입력, 출력, 아날로그 출력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아날로그 입력 핀에 꽂은 부품을 꽂았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가 인식을 합니다. 여기 꽂힌 놈은 무조건 아날로그 입력이야.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아두이노는 여기 꽂힌 놈이 아날로그 입력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위에 꽂혔다. 12번에 꽂혔다. 어떤 부품이. 아두이노 보드가 봤을 때는 12번에 뭐가 꽂혔어. 꽂혔긴 꽂혔는데 이놈이 디지털 입력인지 디지털 출력인지 모르겠어. 그죠? 디지털 입출력 핀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정해줘야 돼요. 그걸 정해주는 걸 저희들은 모드를 정한다고 합니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핀에다가 어떤 부품이 꽂히면 그 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입력으로 동작을 할 놈인지 출력으로 동작할 놈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이제 프로그램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0번부터 13번 디지털 입출력 핀인데 우리 보통 0번, 1번을 사용 안 합니다. 여기 0번, 1번을 사용 안 하고 2번부터 13번 핀을 주로 사용합니다. 0번하고 1번은 이거 시리얼 통신을 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SB를 물렸기 때문에 여기 USB가 지금 0번, 1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로적으로. 그래서 이건 사용 못하고 자 2번부터 13번까지를 사용할 겁니다. 디지털 입출력 핀. 디지털 입출력에 해당하는 건 여기다가 연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날로그 입력은 여기다가 연결할 거다.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은 여기 물결 표시가 있는 놈에 연결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접지, 그라운드라고 적힌 거 하고 옆에 있는 5V라고 적힌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5V는 우리 건전지로 말하는 플러스 극에 해당합니다. 예. 그라운드는 접지입니다. 0V.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거죠. 0V. 뭐 건전지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겠지만 5V 그라운드 접지. 그래서 내가 어떤 회로는 전류를 흘려줘야 되죠. 그럴 때 여기 5V에서 핀을 뽑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라운드는 회로를 구성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라운드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ON이라고 적힌 게
USB를 꽂으면 여기 전원 버튼 ON이 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LED가 여기가 고장이 난 보드는 불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불이 오고 있는데 내가 회로를 아주 열심히 구성하고 USB를 따고 나면 여기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뽑아야 됩니다. 이거 어딘가 합선이 됐거나 된 상태입니다. 회로를 내가 잘못 구성한 상태. 여기 불이 안 들어옵니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뽑으세요. 그 상태로 계속 두면 아두이노 보드가 열을 받아서 망가집니다. 5V가 핀이 한 개밖에 없었죠. 아두이노 보드가.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5V 플러스 그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빨간 선을 꽂아서 여기다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는 전부 5V가 흐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까만 선 하나 뽑아서 이쪽 파란 쪽 이쪽에다 꽂아줍니다. 그럼 이쪽 라인은 전부 접지가 됩니다. 0V. 그래서 내가 이 안에다가 어떤 부품을 연결할 때 5V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공급해줍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되죠. 자, 다시 요걸 한번 봅시다. 빵판. 요게 틀린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꽂으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70이 밑에 박혀 있습니다. 이 밑으로 쭉.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기가 이 두 다리가 붙었다는 상태죠. 그죠? 붙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연결해야 됩니다. 자, LED는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다리가 긴 쪽입니다. 플러스 쪽입니다. 그림상으로. 자, 그래서 자, 대망의 첫 번째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저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225ohm이라고 적힌 저항이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드디어 이제 부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225ohm. 자, 225ohm하고 조금 전에 봤던 LED 하나를 이용해서 LED를 켜는 회로를 구성해 봅니다. 225ohm. 하책상에 3명씩 앉으니까 좀 좁다, 그죠? 자, 225ohm짜리 저항이라는 건, 저항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전류를 너무 많이 흘려주고, 일단 저항을 거치면 전류가 좀 약해집니다. 못 흐르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LED가 전류를 한 20에서 30mA 정도를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앞에 저항을 우리가 5V에서 5V 아까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죠? 500mA.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40mA 정도가 나옵니다. 40mA 나오는데 그걸 다 LED에 전달을 하면 LED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항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일단 한번 연습 삼아 이거 좀 제끼고, 자, 요 회로를 한번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건전지에다가 플러스 극에다가 요 저항 225ohm짜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LED의 긴 다리, 여기 긴 다리라는 거 이해가 되죠? 여기가 길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LED를 긴 다리 이쪽에 붙이면 불이 안 옵니다. 자, 플러스 쪽에 가서 저항을 통과해서 LED 긴 쪽, 그러니까 긴 쪽이 플러스 쪽입니다. 플러스 쪽에 연결해서 LED 불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접지, 마이너스 쪽으로. 요 회로를 아두이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구성해보세요. 회로를 자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구성하십니다. 자, 여기 5V에 나와서 이쪽에다 꽂고 그라운드에 나와서 이쪽에다 꽂습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은 전부 5V, 이쪽 라인은 전부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LED를 다리가 긴 쪽이 있고 여기 225ohm짜리가 있고 전선을 5V를 걸어주고 그라운드를 걸어줍니다. 여기까지 회로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USB를 꽂으세요. USB를 뽑고 회로를 구성하고 USB를 꽂아야 됩니다. 제일 첫 회로입니다. 제일 첫 회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오늘 아마 빵판하고 LED 연습 엄청나게 갈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다른 부품들 꽂기가 쉽습니다.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그러면 시리얼 통신을 하느냐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어떤 걸 지금 여러분 키트나 그 시중에 파는 아두이노하고 연결되는 보드 부품들 하나를 골랐을 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시리얼 통신을 하느냐 세 분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는 입력이냐 출력이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5개죠. 이 5개 카테고리 안에 우리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는 모든 부품은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LED, 그러니까 전구라고 얘기합시다. 전구는
자, 디지털이라고 아두이노에서 말하는 건 상태가 두 가지만 존재하는 부품들을 디지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태가 두 가지. 자, 전구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상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입니다. 일단 부품 중에 디지털 부품이고, 전구는 출력일까요? 입력일까요? 출력이겠죠. 아두이노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아두이노에서 뭔가 신호를 줘서 동작을 시키는 부품들은 출력 부품입니다. 외부에서 아두이노 보드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건 입력 부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라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 전구를 켤 때 스위치를 눌렀다 뺐다 하죠. 스위치는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입니다. 왜냐하면 껐냐 켰냐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입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볼게요. 온도 센서라는 놈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온도를 측정해서 지금 뭐 28도다, 30도다 알려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은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아날로그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덥다 춥다 아니고 20도, 30도, 40도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날로그 부품입니다. 그러면 온도 센서는 아날로그 중에서도 입력입니다. 그죠? 온도 센서가 온도를 재서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지금 몇 도쯤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입력 부품입니다. 자, 습도 센서 아날로그 입력이겠죠. 그러면 자, 아날로그 출력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터 같은 게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돌아라, 그러니까 모터가 동작해라, 멈춰라가 아니고 모터는 동작을 시킬 때 스피드를 줍니다. 200이라는 스피드로 돌아라, 100이라는 스피드로 돌아라는 신호를 줍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일단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그리고 100, 200 이렇게 숫자로 전달해주고 신호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라든지 뭐 지급이라는 통신 이런 것들은 시리얼 통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두이노를 배운다는 건, 아두이노를 학습한다는 건 지금 나온 5가지 카테고리 부품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품은 아날로그구나, 출력이구나, 입력이구나, 디지털 입력 출력, 통신이구나 5개를 배우고 나시면 나머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품을 잡았을 때 요 5가지 카테고리에 어느 쪽에 들어있는지 판단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가 너무 쉽죠. 5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만 사용할 줄 알면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부품은 같은 사용 방법을 합니다. 온도 센서하고 습도 센서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조도 센서도 똑같아요. 아날로그 입력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날로그 출력 부품들 똑같습니다. 회로는 물론 약간씩 다릅니다. 각 부품마다 회로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두이노 내에서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할 때는 다 같이 사용해요.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두이노고, 그래서 아두이노가 쉽다고 얘기해요. 다른 아까 말했던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인텔 비글본이라든지 그렇게는 그런 개념을 안 가집니다. 자, 업로드 시켜보셨나요? 업로드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 위에 있는 LED가 하나가 깜빡일 겁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있는 우노 보드에 있는 보드 불빛이 여기 있는 L이라고 적힌 LED가 1초에 한 번씩 깜빡입니다. 1초에 한 번씩 깜빡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헬로 월드라는 과정을 거치죠. 여기까지가 아두이노를 시작하면 꼭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상당히 길었죠. 혼자서 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L이라는 불빛이 깜빡여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올라갔으면. 자, 다들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지금 아두이노 우리가 개발 환경을 다 완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체크한 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